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파이스팍 쉘 모드요. 파이스팍 명령을 통해서 파이스팍으로 들어간 모습하고, 그 다음에 스팍 쉘을 통해서 이제 스팍의 스칼라 모드로 들어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대화식으로만 몇 개 지금 커맨드를 봤죠. 이제 여러 가지 커맨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터랙티브 말고 non 인터랙티브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요. 데모드로 했죠. 이렇게 하죠. 자, 보시면 스팍 서브미트입니다. 스팍 서브미트라고 주면 우리가 배치 모드로 마치 컴파일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스팍 홈의 빈을 점 프로파일 파일에다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풀 경로, 모든 경로를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팍 마이너스 서브밋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겠죠. 립 밑에 있는 스팍 익샘플을 수행해 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 옵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것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지금 클래스는 이 클래스는 org 밑에 아파치 밑에 스팍 밑에 example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봤던 그 example 밑에 있는 스팍 pi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수학에서의 파이 있죠. 3.14 이걸 정밀하게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마이너스의 마스터 노드는 얀 클러스터로 하겠다. 즉 스케줄러는 얀으로 하겠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잡 스케줄러를 얀으로 할지 메소스로 할지 등등의 몇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마스터 노드의 클러스터 관리자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성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num executor는 워커노드의 숫자입니다. 워커노드에 수업 동작하는 executor 데몬 프로그램의 개수를 4개를 띄워달라. 드라이버, 스팍 드라이버의 메모리는 10GB를 설정해달라. executor의 메모리는 역시 10GB를 설정해달라. 그다음에 executor의 코어는 1개로 하겠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용할 것은 립 밑에 examples.jar 파일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jar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jar 파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의 아카이브이거든요. 그런데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스팍도 마찬가지여서요. 좀 이따가 그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유형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를 하두 배 두고 말씀드린 그 멘트를 좀 바꿔야겠네요. 말씀드린 바 있는 지금 여기서 의미는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저장 공간으로는 그냥 파일 시스템인 HDFS와 그리고 DW로서의 하이브와 그다음에 HBase 이런 것들 NoSQL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소스와 타겟을 지정할 때는 로컬을 지정하든지 네트워크 파일을 쓰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S3나 ceph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예요. 그다음에 RDBMS 등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I/O 부분도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를 지난 설치 시간 때 잠깐 놓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팍과 파이스팍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실습을 좀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우리가 개념을 몇 가지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 스팍은 굉장히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분석의 응용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서로 잘 이해해야 프로그램을 짜서 분석을 할 때에도 제 성능을 발휘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십 대의 서버를 놓고 스팍을 놨는데도 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시스템 한 대에서 쓸 때하고 여러 대 쓸 때하고 사이에 그런 그 구조상의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스팍에서는 실행이 분산돼서 실행이 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대의 서버가 아니라 워커 노드가 수십 대 수백 대이고 마스터 노드에서는 그걸 관리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수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스팍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프로그램인데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테지만 드라이버가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와 클러스터 매니저가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고 그리고 워커들이 있죠. 이게 스팍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작업자 콘솔이 있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든지 하고 던져주면 스팍 드라이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클러스터 매니저한테 요청을 하면 클러스터 매니저가 각각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서브밋한 잡의 숫자에 따라서 워커노드의 메모리에 얼마를 할당을 하고 그다음 히프 사이즈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자원 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지금 얘기하는 스팍 드라이버나 스팍 세션, 클러스터 매니저 등등은 전부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행하는 컴퓨테이션 엔진은 DAG 컴퓨테이션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팍 세션이 있어요. 스팍 세션이요. 스팍 세션은 예전에는 스팍 컨텍스트가 그 역할을 하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팍 버전이 올라가면서 스팍 세션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스팍 컨텍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스팍 컨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팍 컨텍스트에서 이어받아서 뭔가 잡을 수행했었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쉽게 보면 일종의 엔트리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SQL 여기입니다. 스팍 컨텍스트요. 스팍 컨텍스트를 썼었는데 그 후에 SQL 컨텍스트, 하이브 컨텍스트 이런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계속 모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스팍 세션으로 통일되게 되었죠. 그래서 스팍 세션을 가지고 세션을 만든 다음에 세션에서 잡들이 수행되게 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1점대나 2점대 초반에 있던 이런 것들, 그 SQL 컨텍스트나 하이브 컨텍스트 같은 것들도 여전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스팍 세션을 쓰시고요. 그런데 예전 버전 경우에는 그 스팍 컨텍스트나 SQL 컨텍스트나 하이브 컨텍스트 같은 걸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그 거대 클러스터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제 스탠드얼론 경우 사실은 뒤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로컬 모드하고 스탠드얼론 모드는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처럼 한 대의 서버에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은 것은 로컬 모드이고요. 스탠드얼론 모드는 실제로는 여러 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대에서만 수행되도록 지정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들 모두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 스파크 엔진이 DAG 모드로 그 엑스큐션 엔진이 수행된다는 점들이 공통됩니다. 어쨌든 스파크 세션은 스파크 컨텍스트에서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스파크 세션을 만들고서도 SC라는 에일리어스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잡 수행을 시키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하죠.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실제로 다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매니저입니다. 앞에 드라이버가 있어죠. 드라이버가 별개로 클러스터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매니저에서는 말 그대로 클러스터 내에 있는 각각의 노드들이요.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면 서버가 여러 대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노드라고 하고 그런데 클러스터 매니저는 이 중에 한 대가 나머지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관리한다는 것은 리소스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리소스 관리는 주로는 메모리와 CPU 관리를 얘기합니다. 현재 스팍에서는 네 가지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장되어 있는 클러스터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얀이 있고요. 메소스가 있고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분석한다고 해서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고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스탠드얼론 클러스터 매니저는 우리가 계속 그걸 사용할 테니까 뭐 차차 또 보도록 하고요. 여기 야는 우리가 하둡 얘기할 때 언급이 됐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 그래서 하둡과 연계할 때입니다. 하둡과 연계할 때는 하둡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HDFS나 등등으로 연결될 때는 얀을 전부 쓰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에요. 물론 얀 대신에 메소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메소스도 mesos.apache.org에 가면은 해당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 메소스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분산 커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산 커널이라는 게 뭐냐?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예컨대 지금 이것이 하나의 서버 렉이라고 볼 수 있죠. 캐비넷 하나에 서버를 근데 5대나 10대를 한꺼번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렉을 또 여러 개 놔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이죠. 네, 메소스는 아주 공격적인데 이렇게 근데 5대짜리 렉이 10대 그러면 50대의 서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이터 센터에 근데 또 100대의 서버가 있어요. 메소스를 설치해서 이 운영을 마이크로 커널로 분산 커널로 보고요. 그러면 이 50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서버로 보고 100대의 서버를 하나의 컴퓨터로 보고 이들을 묶어 나가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반드시 규모가 커야만 메소스를 쓰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야안에 비해서 또 가지는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메소스를 쓰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양상이 달라질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도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설치했을 때 쿠버네티스 폴더가 OPT 밑에 스팍 밑에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잠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거든요. 뭐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냐면 이거 뭐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냐면 컨테이너 관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VMM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버추얼 머신 모니터. 그래서 버추얼 박스 또는 VM이에요. 밑에 우분투 VM, CentOS VM 등등을 쓰고 있죠.
근데 이들 각각은 커널부터 시작해서 유틸리티와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이 중에 커널과 그리고 지정한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어서 버추얼 머신에 비해서 컨테이너는 굉장히 가볍죠. 대신에 커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한 커널, 그것이 우분투이든 센토스이든 아니면 FreeBSD이든 그런 컨테이너 안에 커널을 갖고 있어서 이 각각이 폼 팩터, 이 크기는 작지만 이 안에 완벽한 운영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버추얼 머신처럼 모든 것들이 디폴트로 다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정한 사항만, 예컨대 쉘을 깔든지 말든지,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파일 시스템을 깔지만 파일 시스템이 필요 없다면 파일 시스템 빼고,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면 네트워크도 아주 가벼운 네트워크만, 예컨대 IoT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운영하는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쓰냐면 요즘은 특히 문제되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큰 프로그램을 짜기보다 작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이들 사이의 통신을 REST API로 통신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아마존에서 쇼핑몰 사이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큰 웹페이지 하나가 아니라 예컨대 100개의 컴포넌트로 나누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컨테이너로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REST API로 API 콜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죠? 그러면 예컨대 한쪽의 기능 업그레이드나 메인테넌스를 할 경우에도 100개 중에 하나만 수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동작해요. 100개 중에 하나만 빼서 수정하고 올리고, 나 전체로는 계속 살아있고. 여기 스팍에서의 쿠버네티스도 궁극적으로는 스팍의 구조를 그런 그 컨테이너 기반 쪽으로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매니저도 내부의 동작들을 이렇게 큰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시스템이 서로 이제 복합된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얘기는 클러스터 매니저, 앞에 클러스터 드라이버가 있었고, 클러스터 매니저, 그 다음에 즉 드라이버는 컨텍스트 관리를 하고 전체 총 관리를 하는 반면에 클러스터 내부의 리소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팍 엑시큐터는 각각의 워커 노드예요. 이 중에 마스터가 하나 있었으면 마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버들, 이것들을 워커 노드라고 부르고 또는 슬레이브 노드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스팍 엑시큐터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팍 엑시큐터는 실제로 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지시를 받고 할당은 클러스터 매니저로부터 할당을 받고 그러고 수행이 되죠. 자, 우선 그런 세 가지 큰 덩어리를 봤고요. 뒤에 이제 아마 다른 측면에서 이 사항들을 또 이제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설치 모드를 한번 보죠. 설치 모드가 우리는 지금 로컬 모드로 설치를 했거든요. 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wget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우리는 직접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타르로 그냥 해서 끝났죠. 샌더로는 여러 개의 노드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서버에서만 수행하도록 범위를 한정 지은 것. 그 다음에 얀이나 메소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 근데 이 얀을 중심에 놓는 방법, 빌트인 클러스터 매니저를 쓰되 얀을 클라이언트 모드로 놓고 그러면 스팍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에 클라이언트로 얀을 놓고 얀에 붙어 있는 하드브로 이런 경우는 전통적으로 하드브를 쭉 쓰던 곳에서
스팍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뭐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그래서 얀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 형태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구성 방법이 아주 천차만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파티션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계속 파티션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파티션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반 데이터셋에서도 파티션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예컨대 50만 건의 데이터가 있으면 한 서버에 놓지 않고 한 DB 서버에 놓지 않고 10대의 DB 서버에 나눠서 50만 개 10대 맞습니까? 5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레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5만 명, 5만 명, 5만 명 한 두세 군데씩 이렇게 레플리케이션 시키지만 그때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은 50만 명이 아니라 5만 명입니다. 그걸 파티션이라고 하고 보통 몽고DB나 이런 노에스케일 DB에서는 그거를 샤드라고 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어쨌든 이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는 파티션 형태로 분산 저장을 합니다. 그것이 로컬 서버 팜에서 HDFS로 쓰든 아니면 원격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든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가지는 아주 특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레플리케이트하고 관리하기 좋죠. 뿐만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넘깁니다. 마치 우리가 맵, 셔플, 리듀스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때 하드분 블록 단위로 나눴는데 스팍은 이 파티션 단위이고 이때 파티션 단위는 RDD나 데이터 프레임을 파티션 단위로 쪼개서 가져가고 이들 각각을 수행해서 모아가는 방식을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분산 스토리 전체의 파일이 있는 중에 일정 부분씩 나누어서 각각 독립된 서버에서 수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 각각이 파티션 내지는 샤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스팍 엑시큐터가 지정이 되죠. 지정이 되고 그러면 이때는 이 각각의 엑시큐터, 워커 노드, 슬레이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코어 모듈들 뿐만 아니라 파일들을 가져가서 수용이 되는데 그때 파일은 파티션으로 나뉜 모습이다. 자,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계속 모양을 달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딘가 콘솔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서브밋을 시키면 스팍 서브밋 같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팍 드라이버를 통해서 스팍 세션을 만들고 스팍 세션이 스팍 컨텍스트, SQL 컨텍스트 등등이 통합돼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엔트리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렸죠. 애플리케이션 마스터가 스팍 드라이버를 통해서 세션을 만든 다음에 클러스터 매니저와 서로 통신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엑시큐터에 대해서 자원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내려가고 코어 모듈들이 수행이 되고 할당받은 파티션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한 다음에 서로들 계속 셔플 머지 해서 다시 오죠. 다만 이때 블록 단위의 맵리듀스가 아닌 스팍의 DAG 엔진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만
예, 의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파이썬 코드로, 나는 스칼라 코드로 만든 것인데 둘 다 동일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개 다룰 겁니다. 서로 비교해서 예컨대 파이스팍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지만 스칼라도 그 스칼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진 않아도 그 이해해두면 읽을 수만 있으면 그럼 스팍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서요. 양쪽을 비교하는 걸로 슬라이드 한 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시면 텍스트 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sc는 뭡니까? 스파크 세션, 즉 스파크 컨텍스트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엔트리 포인트로 놓고 여기에 메소드 형식으로 점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려라. 그 다음에 마이 클러스터 밑에 있는 데이터니까 예컨대 몇 번 엑스큐터 IP 어드레스가 되겠죠. 몇 번에 있는 엑스큐터의 데이터 밑에 warandpeace라는 파일을 읽어서 텍스트 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연결시켜라.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지금 만든 텍스트 파일이요. 이거니까 텍스트 파일을 플랫 맵, 맵이니까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인데 이게 네스티드 딕셔너리인 경우도 플랫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쓰는데 이때 아규먼트로 들어온 게 람다 함수네요. 매 줄 들어오면 예컨대 전쟁과 평화 문제를 가지고 읽어드리는데 텍스트 파일이니까 읽어드리면 한 줄 한 줄씩 계속 읽어드릴 겁니다. 첫째 읽어드리면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플랫 맵으로 만드는데 한 줄 들어오면 라인 스플릿 따로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화이트 스페이스로 분절을 해서 여기 단어와 단어를 끊어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맵 해서 각 워드가 들어올 때마다 일찍 할당을 하고 그러면 예컨대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1,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면 1, 또 다른 단어 반복이 되는 데든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1씩 할당을 하고 그리고 점 리듀스 바이 키 그러면 각각의 키는 워드가 되겠죠. 예컨대 어떤 단어 1 하나의 줄이 읽어드릴 때 각 줄을 끊어서 각 단어 1 다음 단어 1 그리고 이 단어의 유니크한 걸 뽑아서 그러면 예컨대 ABC라는 단어가 1번 뒤에 나오면 그걸 합쳐서 단어의 빈도수를 지금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람다의 AB는 BA로 거꾸로 만들되 그렇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면 그럼 어떻습니까? 단어 A라는 단어 5번, 5번, B라는 단어 3번으로 가겠지만 5번으로 나온 단어가 몇 개? 5번 출연한 단어가 무엇? 10번 출연한 단어가 무엇?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출연 빈도와 해당되는 단어 목록이 여기 save as text 파일이니까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머신러닝을 하고 그런 경우에 통계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언어 분석이나 텍스트 분석 또는 뭐 챗봇을 만든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겠죠. 이건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체이닝이라고 하고요. 체이닝은 원래부터 그 파이썬에서도 주로 사용되던 것이긴 한데 스팍에서는 이 스칼라로 인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이닝을 계속해요. 이것도 대표적인 함수형
언어 기능의 활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백슬래시를 주어서 소위 라인 컨티뉴에이션 표시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간명하고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결국은 프로그램을 짠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짜겠죠. 워드 카운트를 짠다면. 아마 뒷장에 보시면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 보면은 뭐 검색을 해도 자바로 짠 이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라이브러리를 많이 붙이고 해야 되는 반면에 짧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스파크 경우를 보시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value를 가지는 텍스트 파일은 sc.text 파일에 그대로 똑같고 value의 count는 다 똑같죠. 다만 스플릿 한 다음에 맵에 1하고 reduce by key로 그냥 끝났어요. 좀 더 단축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unt save as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도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파이썬과 스칼라를 보면요.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주로 이제 우리가 파이스팍을 사용할 텐데요. 그렇긴 하지만 스팍에서는 스칼라도 같이 함께 봐주시도록 노력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환경관리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것의 반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수행했던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정리하고, 제가 컴퓨터가 지금 좀 바뀐 관계로 붙이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리눅스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마찬가지로 웹페이지를 가셔서요. 지금 11회인가요? 여기에 지금 파이스팍 100과 파이스팍 300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물론 리눅스에서 받으셔야 바로 우리가 리눅스에서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있을 거고 이게 이런 뭐 어쨌거나 상관없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게 파이스팍 100.taru와 300.taru가 있겠네요. 그러면 move 파이스팍의 taru를 sm 쓰는데 소스 코드 밑에 있네. 스미으로 가겠죠. 다시 보면 지금 없어졌고요. 자,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소스 코드에 sm 세미나로 가세요. 지금 이번 시간에 받은 프로그램 파일들인데요. 이거를 taru taru 했고요. 그러면 풀어서 지금 lsp라는 곳으로 나왔고요.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100 대신에 300을 갖고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선 LSP를 한번 보시죠. LSP를 보시면 LSP로 가면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2 부분이 있어요. C2 부분. C2로 가면 우선 이렇게 보시죠. 보면 데이터 파일이 좀 긴 게 있습니다. 파르케 파일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차차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되네요. 데이터 파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수행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네요. 자, C2 밑에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gen MNM dataset.py, count.py 등등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3에는 example 3.py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B 데이터셋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미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여러 큰 프로그램에서 일부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데이터도 있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먼저 C2를 보죠. C2를 보면 지금 이런 겁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 밑에 있는 MNM CSV를 보면 이런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는 아주 간단한 예제 데이터인데 예컨대 미국의 각 주별로 색깔과 숫자가 있어요. 뒤에 뭐 라인 넘기는 그런 캐릭터가 지금 잡혀 있네요. VI로 보면 이렇습니다. 난으로 보아도 마찬가지. 여러분 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난으로 보면 이런 거는 화살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컬러, 카운트. 그래서 예컨대 블루 선호가 20명 예컨대 뭐 이렇다면 예컨대 텍사스는 뭐 그린도 있고 블루도 있고 뭐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마치 간단한 워드 카운트처럼 이렇게 주와 각 주별 색깔 선호와 그리고 숫자가 있으면 이것들을 주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집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대량 데이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스팍에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로 나오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여기 지금 그렇죠? C2에서 gen nm 두 가지가 있네요. gen under nm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딱 이것만 있습니다. 랜덤 초이스에서 리턴 랜덤 초이스이고 로 되어 있네요.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려서 읽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것보다는 여기 있겠네요. MNN 점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인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복잡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따라오지 않더라도 대략의 흐름만 이해하시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구조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스파크 서브밋으로 인터랙티브 방식이 아니라 non 인터랙티브로 프로그램을 서브밋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엔트리 포인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프로그램 파일에서 메인을 받아서 지금 이 부분이 수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위에 어떤 함수가 지정되어 있다면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면서 실제로 여기서 수행이 될 거예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유세지는 mncount 다음에 어떤 파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지금 nmn이니까요. 지금 이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받으면서 거기에 지금 파일 이름을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데이터 파일을 주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러가 나면 sys에러로 받고요. 그 다음에 스팍이라는 변수에 스팍 세션, 앞에 기억나시나요? 스팍 컨텍스트가 모여서 스팍 세션, 그 다음에 요거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세요. 계속 반복될 테니까요. 스팍 세션을 빌드한 다음에 거기에 앱 이름은 지금 파이썬 nmn count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세션이 가져오거나 있으면 가져오거나 없으면 새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이 세션 엔트리 포인트로 잡아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번 sys.argv의 0번은 이 프로그램 이름이죠. 1번은 지금 아규먼트로 준 파일 이름입니다. 파일 이름을 받아서 mnm 파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mnmdf에다가는 앞에서 받은 스팍의 .read, .format, CSV 파일 포맷으로 읽어드려서 헤더를 인정하고 헤더 이퀄 true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뭐 이 공통 숫자를 모으고 하는 그 로직보다 전체 프로그램 구조, 이게 스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요거 하나를 이해해 두시면 이후에서 다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아주 특수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import sys는 sys라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그냥 읽어온 것이고요. 요거 한 줄입니다. pyspark.sql에서 import spark session에서 그 스펙 세션을 가지고 이런 옵션으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스팍으로 잡고 스팍에 붙여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spark.read format 등등이고요. spark.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mnm_df로 로드하는 것. 파일 이름을 로드해서 메모리로 올린다는 얘기죠.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요. 앞에 header equal to 앞에 우리가 봤던 헤더 있죠. SM 밑에 C2 밑인가요? SP 밑에 C2 밑에로 가서 VI의 데이터 밑에 뭐가 있었나요? VI의 데이터 밑에 mmm.cs 보시면 여기 스테이트 컬러 카운트를 헤더로 잡아서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 스키마는 false를 줄 수도 있고 false를 주면 우리가 스키마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세 개의 이 컬럼으로 되어 있고 컬럼의 속성은 예컨대 캐릭터, 인티저라고 스키마를 지정해 주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서 info 스키마 equal true를 하면 그다음에 스키마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스키마를 자기가 추정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드하고 앞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를 받았던 0번 아규먼트는 자기 프로그램 이름이니까요. 그거를 잡아서 로드를 한다. 이게 M&M 언더 df로 로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점 show로 들어가요. 점 show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점 show 하면 프린트 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줄을 보여달라. 트렁케이트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트 시켜달라. 그래서 카운트를 매기는데 카운트는 MNMDF에서 스테이트 컬러 카운트 순서로 셀렉트해서 이건 DB 명령과 흡사합니다. 지금 그 스파크 SQL 문맥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한 다음에 그룹 바이 스테이트 컬러로 그 다음에 썸 카운트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카운트된 서메이션이 나오겠죠. 그룹 바이 스테이트별 컬러별 서메이션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썸 데이터를 오더 바이 하는데 어센딩 올림 차순으로 하지 말아라. 내림 차순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show all the resulting에서 count.show에서 60줄을 보여달라. 그 다음에 total해서 서머리 데이터죠. total row는 몇 줄이다를 찍어달라. 그 다음에 특별히 예컨대 여기서는 지금 MNMDF의 스테이트가 C인 것만 뽑아서 해당 사항을 보여달라. 그리고 그것을 결과를 보여달라. 자, 프로그램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드리는데 우리 일반 프로그램 파일이나 똑같아요. 다만 앞에 PySpark.SQL을 놓고 거기서 세션을 잡아서 세션의 엔트리 포인트를 스팍을 만든 다음에 스팍을 엔트리 포인트로 놓고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 스팍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스팍 SQL문이나 스팍 신텍스의 스팍 문장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스팍 SQL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어드릴 때 옵션이 어떻고 읽어드린 다음에 먼저 5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읽어드린 것에서 셀렉트하고 컬럼 이름 주고 그룹 바이 썸 오더 바이 하니까 마치 SQL문처럼 쓰고 그래서 카운트가 매겨지면 카운트를 가지고 서머리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히 스테이트가 CA인 것만 뽑아서 그 계산을 해서 보여달라 라고 명령을 준 것이거든요. 가만히 보고 나면 그렇게 복잡할 게 없죠.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면 스팍 서브미트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M&M 하고 그리고 데이터 밑에 뭐였나요? NMM 데이터.csv겠네요. 를 수정시키시면 한번 결과를 보죠. 그래서 지금 1차 결과가 나왔네요. 스테이트별로 컬러별 나오고요. 처음에 5줄은 쇼 5 나온 곳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주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ate가 CA인 것만 나왔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파크 서브미트의 프로그램 이름에 아규먼트로 데이터를 주고 프로그램 내부의 구조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지금 이 사항들이 우리 지금 보면 로컬호스트의 4040과 4041 아까 워닝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4041이 있네. 우리가 설치한 다음에 지금 이 디폴트가 로컬호스트의 4040입니다만 잡과 스테이지와 스토리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클러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금 그 설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UI 환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엑스큐터도 우리 지금 엑스큐터가 별도로 노드가 없죠.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리하는 대시보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엑스큐터가 만약에 스무데라면 스무데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UI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위로 올릴까요? 스파크를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컨프를 보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 경우에 여기 지금 log4j의 프로퍼티스를 없애면요. 그러고 다시 이걸 수행시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중간에 그 로그 메시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아니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데이터 파일의 소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걸 수행시키면 수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폴더가 지금 현행 여기 디렉토리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수행을 시키면 이 로그 레벨 설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디폴트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로그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이 로그 메시지는 그냥 뭐 에러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단독형으로 로컬 모드에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여러 클러스터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클러스터 엑스큐터들, 엑스큐트 노드의 상황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쇼 가서 5개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진행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 목록 나오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목록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로그 메시지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조정할 수 있거든요. 로 가서 근데 cp의 log4j의 log4j인데 템플릿이 아닌 이렇게 카피를 해놓고요. 그리고 properties로 가서 뭘 조절하냐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음, 잠깐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조절하느라고 바꿨습니다. 원래는 처음 설치를 하면 지금 이 모습으로 돼 있어요. log4j.root category equal in4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원본은 그냥 두고 코멘트 아웃 시킨 다음에 그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info 대신에 1으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없어집니다. 따라서 그냥 이대로 됐네요. 여기서 그러면 그래서 지금 info 대신에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피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원래 프로그램 이것도 위치를 바꿔야겠습니다. 들어가서 스윙 시키면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 메시지는 없어지고 워닝 메시지만 남겨서 결과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 레벨 없어지고 워닝 레벨만 메시지가 로그로 남도록 설정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램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죠.